네, 안녕하세요. 김문철로 계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있는 2차 기출문제 완벽 파헤치기 7번째 테마입니다. 7번째 테마. 미완료 소득 금액 계산 시 기업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기업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 항목에 들어가 있는 상법에 따라 해당 사무인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에 대한 기출문제가 2019년도 세무사 2차 기출문제 문제 2번에 물음 3번에서 나왔던 겁니다.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는 기업 소득을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기업 소득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환류액으로 쓰지 않았을 때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20%로 곱한 금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해가지고 과세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때 그 기업 소득을 계산할 때에 그 기업 소득은 각사하면 소득 금액에다가 일정 항목들을 좀 가산하고 일정 항목들을 차감해가지고 기업 소득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그 기업 소득은 3천억 원을 한도로 하는 거죠. 그때 그 차감 항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상법에 따라 해당 3년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법정 적립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고요. 따라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금액 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뺀 나머지 금액만을 환류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환류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소득을 하겠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니까 걔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류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소득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상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차감 항목으로 해가지고 빼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법의 규정과 국세청에서의 해석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 해석이 조금 내용이 좀 다르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국세청에서의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이게 계속 바뀔 수가 있고요. 어떤 논리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몇 년 안에 다시 해석이 바뀝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곧 바뀌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에 좀 기출이 한번 됐다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국세청의 해석이 잘못된 거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에 연결되어 있는 물음 3번에 나왔던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서 잠깐 상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32에 규정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환류소득이라는 거죠.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적용 대상 법인이래요. 이제 그래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료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쭉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 자료에 보시면은 단기에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은 4억이고요. 주식배당은 2억이고요. 그리고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5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뭐냐? 상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법 규정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상법 제498조에 따르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에, 여기서 말하는 이익배당액은 주식배당을 제외하는 금전배당을 말하는 거죠.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에 10분의 1 이상이에요.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결산기마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 이익준비의 적립액은 언제까지 적립하는 거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겁니다. 즉 자본금의 2분의 1을 적립을 해버리면 그럼 더 이상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적립을 하는 거니까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 이게 상법상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했냐면,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미활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업소득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가산 항목들이 있으면 더하고 차감 항목들이 있으면 빼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차감 항목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상법에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벌어들인 소득금액 안에 상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차감해라, 차감한 금액을 기업소득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를 했는데 어떤 질의를 했느냐, 여기 제가 볼게요. 상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냐? 상법에 따르면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으니까 나는 10분의 1 이상을 했다. 현금 배당액이 4억인데
5천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전부 다 이 이익 차감 항목에 들어가는 거냐? 5천만 원이. 금전배당을 4억을 했어요. 10분의 1은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5천만 원을 지금 이익준비로 적립을 했으면 전부 다 차감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누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국세청에서의 회신은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회신이 온 겁니다. 이익준비금을 그러면 여기 10분의 1 이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 이상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 넘게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은 딱 10분의 1만 하게 되면 4천만 원인데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가지고 차감 항목이 더 많아져 버리면 기업소득이 어떻게 되죠? 기업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고 기업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미완료소득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미완료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냐.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의 질의회신은 이익준비금을 과다 적립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으로 과다 적립해서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요. 상법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딱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회신을 한 거예요. 상법에 따르면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법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란 하고 이제 국세청에서 해석하기를 딱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딱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금전배당을 4억을 했는데 이익준비금을 5천만 원을 적립을 했다면 여기 기업소득 계산할 때 차감 항목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이 해석에 따르면 4천만 원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4천만 원만. 5천만 원 네 맘대로 10분의 1 이상을 해가지고 차감 항목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전체로 기업소득을 줄여서 미완료소득을 줄여가지고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해석이 2017년도 6월 28일 날 해석이 됐는데 이 미완료소득에 대한 기출문제가 2017년도 이전에 나온 적이 있고요.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이번 기출문제처럼 2019년도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는 별도의 해석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했느냐. 다들 상법에 따라서 10분의 1 이상을 적립했어? 그러면 그냥 5천만 원을 차감 항목으로 했었는데 2017년도 6월 28일 날 이런 해석이 나와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을 바꿔야 된다는 5천만 원을 적립했더라도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익준비금을 과다 적립하게 되면 그만큼 차감 항목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기업수익이 작아지니까 비활수익이 작아지는 거를 방지하려고 딱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상법상의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립금 총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많이 적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만큼 적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익준비금을 과다 적립해서 비활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보아가지고 상법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이익배당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딱 이익배당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한다 라고 해석한 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전체 이익준비금은 적립할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적립했더라도 2분의 1이 달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적립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미 달해버렸다면, 도달했다면 더 이상 이제 적립을 이제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 과다 적립한 금액 때문에 전체적인 미활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회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올해 적게 내면 다음 연도는 그만큼 적립을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낼 텐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상법에 따라 가지고 10분의 1 이상 이익준비로 적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1 이상 적립한 그 금액을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의 해석은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거 아니냐. 너무 단편적으로 올해 것만 본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조세 회피가 아닌데. 올해 많이 적립하면 그만큼 다음에 적립을 더 못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익준비금 총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해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은요. 조만간에 또 변경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다시 또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변경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내려졌을 때는 한 몇 년 걸립니다. 한 2, 3년 또는 3, 4년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해석으로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만간에 다시 해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2017년도 6월 28일 한 해석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금전배당을 4억을 했을 때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5천만 원을 적립했다. 10분의 1 이상 적립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에 여기 차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기 전까지는 4천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2019년도에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해업처분 때는 금전배당은 4억인데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이제 이런 좀 약간 해석 관련된 디테일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집 이거 낼 때는요, 이걸 좀 수정을 했어요. 아예 그냥 금전배당을 5억으로 바꿔버렸어요. 요 금액 자체가 이거의 10%가 되게. 그래서 그냥 이익준비금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5천만 원을 전부 다 차감 항목을 할 수 있게 요 숫자를 제가 변경했어요.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4억으로 나오고 이게 5천만 원 나왔다. 해석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지만 조만간 다시 변경될 건데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이지만 얼마요? 차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4천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7번째 테마는 국세청 관련해 가지고 해석 나온 내용이 이게 약간 잘못된 해석에 대한 거다. 그러나 문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일단은 푸셔야 된다. 해석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7번째 테마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8번째 테마에 대한 얘기인데 이연퇴직 소득이 있었을 때 그 연금소득입니다. 사적연금 관련해 가지고 연금계좌 안에 이연퇴직 소득이 있었을 때 기산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8번째 테마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